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100만 달러든 10억 달러든 상관없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거나 체포되거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산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군대가 지키고 어떤 곳은 독사가 우글거리고 또 어떤 곳은 인터넷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대며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곳은 지식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곳은 뱀부터 인간까지 다양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문 뒤에 숨겨진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문은 잠기고 열쇠는 버려지고 경계선에는 무장 경비병, 독사 또는 독화살을 든 전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7곳의 금지된 장소를 살펴보고 각각의 금지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목록에서 이러한 장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1위는 총, 비행기, 휴대전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사는 섬입니다. 하지만 활과 화살은 확실히 알고 있죠.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은 인도령 안다만 제도의 일부입니다. 크기는 맨해튼만한 약 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섬에는 센티넬족이 살고 있는데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0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센티넬족이 지구상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마지막 부족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3만 년에서 6만 년 동안 이 섬에 거주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섬에 나타나는 외부인은 화살 세례로 맞이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2006년에는 어부 2명이 배가 섬에 좌초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에는 센티넬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던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오가 불법으로 섬에 상륙했다가 첫날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쓰나미 이후 인도 정부는 생존자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를 섬으로 보냈지만 섬 주민들은 헬리콥터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센티넬족은 살아남았고 도움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센티넬 섬 주변의 오헤리 약 8km 인구는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섬에 접근하는 사람은 투옥될 수 있습니다. 시마지민들은 그 좁은 금지 구역을 못할 미론도 배가 있었지만 잊었던 훈본 조맨모론 목령이다가 하잘게돔 이분들은 북에동 못도이동 묘가뜻과는 하잘쩌가는 거독계 정금엔 섬이어 더군 문들을 투옥한 센티넬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센티넬족을 우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흔한 독감, 가벼운 감기, 홍역 등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감염병조차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869년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인근 안다만 부족 주민 몇 명을 포로로 잡아 도시로 데려왔습니다. 어른 2명이 곧 병에 걸려 사망했고 아이들은 감염된 제병과 함께 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미접촉 부족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명과의 첫 접촉은 인구의 30%부터 90%까지를 몰살시키는 전염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미스터리도 아니고 관광명소도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 다양성의 마지막 미개척지이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가 삼엄합니다. 센티넬족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내버려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세상의 종말을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최후의 날 금고라고도 불리는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는 북극에서 1000km 떨어진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장고 입구는 북극 사막 한가운데 산비탈에 솟아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산속 깊숙이 뻗어있는 120m 길이의 터널이 있고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100만 개가 넘는 종자 샘플이 영하 18도에서 보관된 3개의 저장실이 있습니다. 시리아산 밀, 태국산 쌀, 멕시코산 옥수수, 페루산 감자 등 인류를 먹여 살리는 거의 모든 농작물의 종자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전쟁, 전염병, 기후재앙 또는 초화산 폭발로 한 지역 전체의 농업이 파괴됩니다. 수세기 동안의 고된 선별 과정을 통해 개발된 밀, 쌀, 옥수수 품종들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유전적 다양성이 말살됩니다.
기근이 닥치고 사라진 품종들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발바르 저장소는 지구 전체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원본이 손실되더라도 사본을 복구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015년 시리아 알레포에 있는 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 CIADR은 종자바보를 위해 스발바르 종자 저장소를 찾았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 중 하나던 진공 일어난 도런도를 이런들은 주건불게 맞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니 CIADR은 종자 확보를 모르도 공고고세하게 침하다기무다. 울겁게 침이다게덤이다. 직원께서 종자너무니 모리가 넌공거래 제형 치목에는 주고 종자고를 무공가 땡게 기근 길어지고들은 침하다. 중동 채공 10만 더러면들은 복고보도 가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어디라 시발바를 종자고에 뻔든 문고백의 비론동대가 땐데 박업식가. 중동 침번행 거된게 지구 동자를 보이려는 그들입니다. 이것은 이론되게 만다. 이정 10인 청구도거나됨 10원한 분정고수 이게 공구거는 것은 중가는 거답니다. 시발바르 종자절 종접종 공고문 다자만 구건한더리보도 중자고를 만들어보도 맺습니다. 이거대 기보는 것습니다. 이저딤 저건뷰각의 십적의 곰정고소 이든들은 대거 복원하는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입니다. 이것은 이론고전의 종자를 많은 이것 분종 종자고대 복구하여 이것은 이론고됩니다. 그러면 종저만고맨들은 그체 공부도 위해 종자만보맨들 바램도 공략가죠. 이것 더댐 개금복의 중공은 종자 만들입니다. 시발배종정 못입니다. 이건 이론이 만들음니다. 종자건 종저가 심한 이론금은 만들어맨들이 개본고집니다. 이것은 이론고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고게 종자론 정고받을 종자만보받을 개보는 고본맥가죠. 시발배종정 못입니다. 이것은 지구미몬들은 지구 전체를 위한 복원하는 보도유에 수발바르 종적을 쓰이게 초자안됩니다. 이건 그다그모는 중자보보의 개동동음에서 개가 증자보더니 어떤 공거를 고겠더 이것은 이론의 그 중개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고대보십니다. 지구 전체를 기면 중저고들을 만들어냅니다. 스발바르 종저 지구 중개고들은 복원하는 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만들입니다. 종자만보맨들은 국력계태몬 종자고들을 목온두금이다. 이것은 이론는 만지를 종저고들을 몬두금이다. 이것은 이론고대보징 전본도금 저가 종저고들을 무리어대범하다. 스발바르 종저 중적을 위한 이검 종저고들은 데몬 증저고들을 복원은 들입니다. 시멍척의 공여밥에 때문에 만드는 그 보도리언 저론보돔이다. 중정고액이 만드는 기에 저론보돔 지금부터 중저고들은 저론보돔 고금 일어난 데는 중저고들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 보십니다. 중정고의 춤이엄조검들은 동저 중저고들은 일어난 밖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고배 보십니다. 개더레도는 중저고들을 들은 이런든 치권마고래돈 이른고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대 보십니다. 중저고들은 일어난들은 미덤 중저고들은 저고 중저고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거덤 직원부터 중저고들은 축권마고래고입니다. 이것은 중저고들을 보십니다. 중저고들은 저거 복원난들을 높은고듬했습니다. 이건 이론은 납니다. 시발배저 종자검 때 중저고들은 물온초검문두짐 착권마고래고입니다. 시범지게도 위건들은 직원들을 찾아냅니다. 시드는 치검고는 인고간입니다. 이것은 중저만더런더러도 시발바르 중자전 노무미왕고를 벼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치검보는 보도 역도를 토르는 이론은 연계입니다. 시방축에 본 이론의 사라진 품종보를 문치고됩니다. 2015년 지구 청동도른 보보고여 진저밭대 둥저문도금이다 때도 줄인 겁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 종저고들은 이돈여고칩니다. 지금 보돈보들 엿더레더를 종저고들을 높은고듭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 동저고들은 이론음도게다 기릉이답니다. 시망치경고도 예건보등곰은 기록했다고 복원아닙니다. 이것은 이론고대 보십니다. 중저고들은 중대본을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만들입니다. 이어 치몽치김고들 증저바보조금 에포도 중저바보조금 이런고고입니다. 이것은 가싱적의 애치 중저고보족을 지원 고개본건보들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중저바보조금 이런고보목에 적어요 입니다. 이것은 종금미만고보엇입니다. 지구 종저고들을 고무드여 치군보보입니다. 이것은 조개먼치검 조저프롬이 주름보던곡에 떠답니다. 이것은 이론고배 보십니다. 중저고들은 이론이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더. 이것은 이론고배도 혹시 그저모보등고배다 정저보들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 보십니다. 중저보들은 여론들은 그랭건에 타답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 주검보동 각장보들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중저보들은 이론고금곡의 주검보도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각정보들을 문보들 지검보도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다감이 초금고보의 여건보도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중저보들은 이론고보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중저보들은 이론고보입니다. 이것은 이론고배고십니다. 중저고들은 이론고보민 모두여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도를 차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도를 추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중배곰이 쳐덥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도를 차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들 추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들 추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도.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봄이 보들 추감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이것은 그레몬 지금 보도. 만dum곡도 오리에 패고서 이러니 뭡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배 곳입니다. 중저고들은 이런 고봅니다. 찾았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 중 하나였던 CIA 연구소의 유전자 은행이 내전 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발바르는 복제본을 제공했고 과학자들은 모로코의 새로 지은 연구실에서 종자 컬렉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말의 날 종자 저장소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였으며 단순한 상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저장고는 핵전쟁, 지진, 해수면 상승 등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충분히 높고 영구 동토층 깊숙이 위치하여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씨앗은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술 직원 외에는 누구도 내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새로운 샘플이 반입될 때만 가능합니다. 관광객, 언론인, 과학자 모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장실은 무균 상태로 유지되며 외부인이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유입시켜 씨앗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 규모의 위생관리입니다. 전 세계 다른 유전자 은행에서 씨앗을 연구하는 연구원조차도 이 저장고에 접근할 수 없으며 샘플을 보관하고 원본이 분실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고는 도서관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그리고 금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하금고 입구는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에서 솟아오른 콘크리트 쐐기 모양의 구조물은 극야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조명으로 환하게 비춰집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포털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그 포털은 미래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씨앗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3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기밀인 에어리어 51이 차지합니다. 에어리어 51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위치한 약 2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군 시험장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70년간 온갖 황당한 음모론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기밀 내재된 CIA 문서를 통해 에어리어 51의 존재와 비밀 항공기 시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동작 감지기, 카메라, 무장경비원, 그리고 사진 촬영 금지, 치명적인 무력 사용 예상이라는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지상공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침입 시 체포 및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계인도, 비행 접시도, 얼어붙은 외계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소련 미사일의 사정거리 바뀐 21km 고도에서 비행하는 정찰기 U-2의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항공기인 SR-71 블랙버드도 이곳에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500km에 달합니다.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당시에는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때문에 시험 비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UFO로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 군사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2019년 에어리어 51 습격이라는 농담 섞인 이벤트가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지에 침입하겠다고 선언했죠. 농담으로 이벤트를 기획한 주최자는 나중에 이렇게 큰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약속된 날 수십 명만이 기지 정문에 나타나 경고 표지판 앞에서 셀카를 찍고는 평화롭게 해산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결국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한 진실을 위해 비록 농담일지라도 군사기지를 습격하겠다고 나선다는 사실 자체가 평범한 군사기밀에서 비롯된 신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어리어 51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음속의 3배 속도로 나는 비행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비행기, 며칠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드론. 이것이 바로 외계 기술입니다. 다만 적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4위는 교황조차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문서들로 가득 찬 85km 길이의 서가입니다. 바티칸 사도기록 보관소, 이전에는 비밀기록 보관소로 불렸으나 2019년에 명칭이 변경됨. 에는 17세기 이후 모든 교황의 개인 서류는 물론 서신, 장부, 법원 기록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해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켈란젤로가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보낸 편지, 갈릴레오 재판자료, 하이니 8세의 혼인무효 창원서, 그리고 군주, 황제, 독재자들과의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기록보관소는 외부인에게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1881년 레오 13세 교황은 소수의 가톨릭 학자들에게 접근을 허가했지만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으며 목록에서 특정 문서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둘러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론인, 관광객,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기록보관소에 교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증거부터 지난 400년간 모든 세계 지도자에 대한 유죄 증거까지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잃어버린 복음서가 있다거나 교회가 수세기 동안 외계인과의 접촉을 은폐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록보관소는 재정보고서, 인사문서, 회의록, 서신, 청구서, 등록부 등 방대한 양의 관료주의적 문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얻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보관소 작업을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합니다.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목록조차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서들이 아직 목록화되지도 기밀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문서들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바티칸의 85km에 달하는 서가를 정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세기 동안 축적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읽히지 않은 문서들로 가득 찬 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바티칸의 비밀을 믿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400년 동안 읽히지 않은 문서들이 문 뒤에 숨겨져 있다면 그 문서들 중 하나에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 않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5번째는 사람이나 군인이 아닌 뱀에게 죽임을 당하는 섬입니다. 그곳은 바로 뱀섬입니다. 뱀섬은 브라질 상파울루주 해안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명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냥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중 하나인 황금머리 청머리 살모사의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섬에는 2,000마리부터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는데 이는 제곱미터당 1마리부터 5마리가 서식하는 셈입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1m 이내에 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금머리 창머리 살모사의 독은 본토에 사는 동종뱀보다 5배나 강력합니다. 물린 부위 주변의 조직을 부식시켜 뇌출혈과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해독제가 없으면 1시간도 채 안 되어 사망에 이릅니다. 섬의 마지막 영구 거주자는 등대직이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1920년대에 뱀들이 창문을 통해 그의 집에 들어와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등대는 자동화되었고 섬은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불법 상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투옥 처벌을 내립니다. 파충류학자에게만 예외가 허용되지만 그마저도 항독소를 소지한 의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조차 섬 방문은 매번 긴장되는 경험입니다. 황금창머리 살모사는 이 섬 고유종으로 지구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섬은 약 1만 1천년 전에 본토에서 분리되었고 뱀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육상천적이 없어지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독은 본토에 사는 친척 뱀들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주된 먹이가 설치류가 아니라 철새이기 때문입니다. 철새는 즉시 죽여야만 날아가 버립니다. 진화는 이 섬을 완벽한 뱀의 요새로 만들었고 인간은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뱀섬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성이라는 단어의 가장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금지가 존재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6위는 우리가 숨결로 동굴을 파괴했기 때문에 폐쇄된 곳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동굴 벽화들이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약 1만 7천 년 전에 그려졌으며 마지막 빙하기 말 유럽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후기의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황소, 말, 사슴, 들소, 추상적인 기호와 기하학적 도형 등 약 600점의 그림과 1500점에 달하는 조각들이 동굴의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며 그 뛰어난 기술 덕분에 미술사학자들은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고대 예술가들이 사용한 물감, 즉 붉은색에는 산화철, 검은색에는 산화망간, 흰색에는 카올린은 동굴의 안정적인 미기후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었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과 햇빛이 없는 환경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동굴은 1940년 9월 12일 마르셀 라비다, 자크 마르칼, 조르주 아니엘, 시몬 코엔카스라는 4명의 10대 소년과 그들의 개 로봇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봇이 구멍에 빠지자 소년들은 개를 구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등불에 비춰진 동굴 내부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8년 동굴은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후 15년 동안 하루 최대 1800명에 달하는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쉬는 숨결과 열기가 1만 7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동굴의 미기후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의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벽의 산성도를 높였고 습도가 증가했으며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녹색병이라고 불리는 곰팡이와 조류가 나타나 벽화를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흰색 결정 침전물과 검은색 곰팡이 얼룩까지 더해졌습니다. 1963년에는 동굴을 봉쇄하지 않으면 벽화가 사라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가와 미생물학자들만이 동굴에 출입할 수 있었고 그들은 곰팡이와의 끊임이 없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폐쇄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원본과 똑같은 복제품인 라스코이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더욱 정교한 라스코사는 만들어졌지만 원래의 동굴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1만 7천 년 동안 벽화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15년 동안 우리는 벽화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대로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유적지는 2000년 넘게 살아있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무덤입니다. 진시황릉 병마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실물 크기의 진흙으로 만든 8,000개의 병사들이 말, 전차, 무기와 함께 전투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병마용이 무덤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무덤 자체는 약 80m 높이의 언덕 아래에 자리 잡은 거대한 지하능묘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 사후 한 세기 뒤에 살았던 고대 역사가 사마천은 진시황릉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지하 궁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천장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별자리 지도가 그려져 있고 바닥은 중국 제국의 지형도를 양각으로 표현했으며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액체 수은강과 바다가 그 위를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벽은 옥으로 장식되고 금으로 꾸며져 있으며 내부에는 황제가 생전에 축적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석궁은 입구를 향해 장전되어 죽은 황제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소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현대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무덤에 삽입된 시추 장비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농도보다 수십 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은강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무덤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방법으로 무덤을 열면 내용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1970년대에 병마용이 발굴되었을 때 선명한 붉은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의 채색은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벗겨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보았던 병사들은 화려한 색깔이었지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병사들은 회색입니다. 채색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무덤 안에 채색된 벽, 비단직물, 칠을 한 나무 구조물 또는 글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수십 개의 고대 중국 무덤에서처럼 발굴 과정에서 먼지로 부서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수은입니다.
사마천의 묘사가 정확하고 정말로 무덤 안에 액체 수은강이 흐른다면 무덤을 여는 것은 작업자와 환경의 심각한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은은 신경 독소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수은 증기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보존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20년 후에는 공기에 노출되는 즉시 페인트와 직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개발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로봇이 무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침투하여 표면의 이미지를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또 반세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이 무덤은 22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이 열릴 때 그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이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7곳, 금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우리의 존재조차 모르는 부족의 삶, 북극 산맥에 갇힌 세계 농업의 미래, 네바다 사막에 숨겨진 군사기밀, 아무도 전체를 읽어본 적 없는 400년 묵은 교회 서신, 평방킬로미터당 수천 마리의 맹독성 뱀, 우리가 숨결로 거의 파괴할 뻔한 1만 7천년 된 그림들, 22세기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제의 무덤. 모든 금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각각은 우리 자신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영원한 호기심을 희생해서라도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문은 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문 뒤에 끔찍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릴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파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1만 7천년 동안 보존되었지만 우리가 15년 동안 그곳을 방문하면서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센치넬족은 6만 년 동안 살았지만 한 선교사의 방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시황릉은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여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필요한 만큼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어떤 곳을 구경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문들이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